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업 끝까지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몇몇 학생들의 요구로 인해서 기말고사 대비 역사 정리를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갈 거니까는 빨리 가도록 할게요. 자, 같이 봅시다. 조항조는 인재를 천거하기 위해서 천거 추천이라고 그랬죠? 천거와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적용하는 제도의 현량과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현량과 추천 제도라고 했어요. 과거 제도가 아니라. 그래서 유효 이상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라고 되어 있고, 현량과를 통해서 조광조와 함께 같이 하는 사림을 등용하였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사림 세력은 성리학 이념을 뿌리내리기 위해 지방에 서원을 세웠다. 그죠? 사원이랑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서원을 세우고 덕망 높은 유학자를 제사 지내며 양반 자식을 교육하였다. 자, 3번 사림 세력은 마을 주민이 지켜야 할 규약인 향약 규칙이니까 향약을 만들어서 보고받는 힘이 었다. 4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었죠. 전국 시대를 통일한 뒤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다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도중에 사망하였고, 그 다음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어받게 됩니다. 이어받았다는 표현보다는 등장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지만, 아무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진왜란이 시작하여 20일 만에 함성이 함락되고 선주가 이를 표현하는 등의 위기에 처했지만 역시나 의병과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활약하여서 불리한 전세를 뒤집었다. 조선은 이순신이죠. 여기 나오네요. 이순신이 사천 남포 한산도 등에서 승리하는 등 활약하였으며 정말 대단하신 분이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번 임진왜란은 명예 지형군에 도착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으며 김시민이 진주성에서 권율 장군이 행주선상에서 크게 승리했다. 전쟁 이후에 조선은 일본의 요청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조선 사람들, 그죠? 그렇게 전쟁 때문에 힘들었는데 도와달라니까 또 도와주네. 그래서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그래서 많은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광해군은 후금과 명사에서 중립적인 외교, 중립외교라고 하죠. 시행하였으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요시하는 서인의 반발을 샀고, 인조와 서인 정권은 명을 가까이고 후금을 배척한다는 친명 배금 정책이죠. 친명 배금 정책을 펴서 후금의 반발을 샀으며, 이괄의 난이에요. 이괄의 난으로 조선이 혼란한 틈을 타 후금이 조선을 침략하였다. 다음에 청의 인질로 잡혀왔다 왕에 오른 효정은 청을 정벌하여 전쟁에 치고 싶고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 하여 북쪽을 벌하자 라는 것을 추진하겠네요. 북벌을 추진했다. 붕당 정치는 왕실에 이르는 상복이 있는 기간을 둘러싸고 일어난 예성 논쟁과 예성과 예성와니까 예성 논쟁, 그래도 안되네요. 잘못 썼나 봅니다. 예성과 왕이 의도적으로 집권 붕당을 급격하게 요구하는 환국을 겪으면서 변질되어 갔다라고 설명 열심히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막 남인 서인. 자, 다음에 본래 국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기구는 역시나 비변사였죠. 위기 순간에 나타났다가 임시기구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조선 후기에는 계속 남아서 통치기구의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자, 조선 군사제도는 임진왜란 때 설치한 훈련호감 이후에 어영청, 총육청, 수서청이 설치되었고, 금융이 빠지네요. 금위영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이걸 오군영 체제라고 부른다. 수도를 방비하기 위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금융에 대해서 오군영 체제가 갖춰졌다. 영조는 노론의 독조를 막고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자 탕평책을 실시했다. 기억하시죠? 영조는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는 균역법을 실시하였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좀 나아졌다. 정조는 왕실의 도서관이었던 규장각을 정비하여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할 기구로 만들었으며, 여기에 젊은 학자들을 학문 정책을 펼쳤다. 친위 부대인 장용영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수원에는 화성을 건국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조는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억제하던 금난 전권을 폐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학생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금한다는 뜻이에요. 난전을 금하는 권리 이런 뜻입니다. 난전은 아무나 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였는데 그것을 금하는 권리를 시전상인이라고 하는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금난정권을. 그래서 얘네들만 물건을 팔 수 있었고 다른 허가받지 않는 난전과 같은 상인들은 이제 장사를 못하니까 그래서 정조는 요 금난정권을 폐지하니까 없애버리니까 시전상인뿐만 아니라 난전들도 와서 장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가능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다음에 19세기 전반 순조 헌종 철중 60년간 이어진 정치 형태는 역시나 세도 정치가 되었고 얘네들이 몇몇 외척 가문들 뭐 푸양도씨라든지 안동김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왕권이 약화되었다.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자 이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 정치경에 물러지고 공균하게 관절을 사고파는 매관 매직 마법 아닙니다. 관직을 팔고 관직을 사는 매관 매직이 성행하게 됩니다. 세도 가문 비변사를 비롯한 주요 관직을 독점하였으며 자신의 권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5군형까지도 장악하였다. 글씨가 이상하네요. 네. 삼정은 국가 재정의 근본을 이루고 있었던 먼저 정전, 땅에 대한 세금, 군정, 군대에 대한 세금, 그 다음에 환곡이 되겠습니다. 몰락한 양반 누구죠? 홍경래는 탕가보리의 착취와 평안도 지역의 차별. 그러니까 평안도 사람들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취업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기 이제 플러스 농민들까지 해가지고 반란이 일게 됩니다. 철정말 삼남 지방의 중심으로 북쪽으로 함흥, 남쪽으로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농민 봉기였다. 그래서 이때를 임술년이다. 그래서 임술 농민 봉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농민 봉기. 조선 후기 정치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자 일부 학자들이 당면한 문제, 실제적인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이다. 라고 해서 실학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었고 조선 후기 농업 중심의 사회 경륜을 주장했던 실학들은 토지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농촌 문제 해결을 주장하였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조선 후기 사회 개혁하고자 상공업을 발달하는 사람들은 청해문물, 북쪽에 있었다 보니까 북학파라고 부르게 됩니다. 북쪽을 배우자. 아까 효종은 북쪽을 벌하자처럼 북쪽을 배우자는 북학파가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견전 8세기 세계사로 나가게 돼요. 견전 8세기 주왕실의 수도 동쪽의 나급으로 옮긴 뒤에 서로 엄청나게 싸우는 춘추 전국시대다 라고 설명했었고 춘추 전국시대는 많은 학자와 많은 학파들이 등장했는데 이때를 제자 백과가 아니라 백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자박가 중에서는 인과 예를 강조했던 유가, 그 다음에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아가자는 도가, 그리고 차별 없이 사랑을 강조했던 묵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가의 대표적인 사람은 묵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뭘 묵자 이런 건 아니지만, 자, 진의 진시황제는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진의 진시황제는 전국에 직접 관리를 보내는 우련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련제를 실시하게 됐다. 진해는 북방민족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얘들을 막고자 높은 벽, 사실은 이 당시엔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아무튼 만리장성을 이때부터 쌓기 시작했고요. 진시황제는 나라마다 달랐던 문자라든지 화폐나 아니면 길이나 무게를 재는 도량형을 통일하게 됩니다. 한 문제는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장관을 파견하였죠. 대단한 설명을 했었죠. 성실함의 대명사. 그 다음에 대월제 동맹을 맺으러 갔었지만 대월제는 결과적으로 흉노랑 사이가 좋다 보니까 실제로 동맹 맺지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서양으로 가는 길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 비단길이 개척됐다. 한데 이 경제를 정리하고 뜻을 새롭게 해석하는 학문인 훈구학이 발전했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이 훈구학. 왜냐면 이때 언제냐 진시황제가 일으켰던 분서경이기 때문에 유교와 관련된 책들이 많이 흩어져 있고 뭐 묻혀 있다든지 숨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 모아서 정리하는 학문 훈구학이 발달했다. 사마천이 쓴 사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책이 있습니다. 위진다목주지는 각 주원의 중정관이 나왔네요. 구품,
9개로 나눠서 추천하는 제도 국품 중정제를 통해서 유능한 관리 선발하여야 했고, 수나라에 가서는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과거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남북의 물자를 유통하는데 원활하기 위해서 건설했던 대운하. 백성들은 많이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대운하가 정치, 경제, 문화를 통합하는 데 크게 이바지를 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당의 최고 행정기구였던 삼성육부제가 행정력을 처리했고, 당은 다른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국경 부근에 배치했던 절도사라고 하는 세력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당에 썼던 장안, 사진 보여드렸었죠. 정말로 커다랐던 세계에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할 정도로 나오네요. 여러 나라와 서양에서 온 많은 상인들, 유학생들이 활동했다. 장안, 국제적 귀족적 성격을 가진 것이 당나라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했었었고, 당의 문화는 화려한 색채를 표현한 당삼채와 같은 도자기를 통해 알 수 있다. 당이 세계적으로 발전하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이건 간단하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전부 다 한자 사용하고, 율령과 같은 법체제가 비슷하고, 유교를 기반으로 하고 불교의 문화도 있다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선생님 일단 이제 젓가락도 옛날에는 했던 것 같은데, 네. 다 쓰니까 어차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를 완벽하게 기억하면 네,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내일 모레니까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질문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겠네. 자, 일단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시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